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호프 자런이 쓴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서점에서 쓰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식물학자예요. 잠깐 저자 소개를 보면 다양한 수상 경력을 지닌 과학자, 작가, 열정적인 교사이자 75억 인류와 함께 이 행성을 공유하고 있는 지구인.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지구진화 및 역학센터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과학예술 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분의 책 그 랩거를 본 적 있어요. 굉장히 선풍적인 어, 그 책인데 뭐 스미소니언 매거진에서 최고의 과학책 10에 이렇게 선정되기도 하고 아마존의 최고의 책 20으로 꼽혔던 책이죠. 식물학자로서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들과 함께 자기가 랩이라고 하죠. 연구실 안에서 식물과 같이 교류하는 내용들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랩걸 보신 분들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풍요롭고 지구는 달라졌다. 이거는 이제 2020년 9월 4일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건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먹고 소비하는 우리의 삶은 지난 50년간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 그때 나는 풍요로워졌지만 지구는 달라졌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 변화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간단한 이야기들 몇 가지 이렇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구가 거의 이제 80억에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 시대에 인구 문제를 이제 먼저 좀 다루고 있어요. 그 인구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성별 불평등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별 불평등의 폐지가 지구의 인구 감소를 오히려 시킬 거다. 성별 격차가 작은 사회의 여성은 성별 격차가 큰 사회의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 수의 절반 정도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자기 발언권이 없는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이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인구 증가의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에, 대중의 만연한 가난의 진짜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지 자연의 부족함이 아니다. 세상의 결핍은 지구의 무능이 아니라 나눌 줄 모르는 인간의 무능 그 자체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환경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닥쳐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들 다루는 중요한 문제로 인간의 탐욕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만 명,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50만 명,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80만 명, 질병으로 인한 인구의 1%니까 한 8천만 명 정도 되겠죠. 2차 대전 때 사망자들이 총합 민간인 군인 합쳐서 6천만 명이다. 그래서 1817년 전 세계 인구의 3%가 도시에 살았다. 200년이 지난 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품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 불균등하게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도시화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인구 절벽 우리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인구 절벽을 느끼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 외에 이제 성불평등한 국가들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주한다면 남아서 농사를 지을 사람은 누구인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먹거리 문제가 얼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에 있어서도 그것이 안전한지, 뭐 농가 한 가구당 농부 한 명이 100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농업이 가능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 농업이 가능할지,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500만 톤의 살충제가 쓰여지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1인당으로 따져보면 500g이 넘는 양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날아가서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식량의 500g 정도 넘는 양이 1년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농약이 당장 우리 입으로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크겠죠. 전 세계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씨앗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5곳이 채 안 되는 미국 기업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 과연 분별력 있는 일일까? 식량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농약에 더 의존할수록 그것은 덜 효과적이게 된다. 농약에 대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것에 적응하고 또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화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죽어나가는 이제 벌레들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걸 키워서 점점 더 슈퍼 곤충 또는 슈퍼 박테리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아갈 거고, 그러면 거기에 더 독한 약을 이렇게 뿌리게 되는 그 악순환이 이제 계속된다는 얘기죠. 국가 농업기관들이 토양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고 인정한 다양한 유기농 식품들을 식료품 가게에서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극히 소수만 접근 가능한 부티크와 같은 농업 시스템이다. 우리도 이제 친환경이 이제 비싸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환경의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담수의 30%가 고기를 얻기 위한 가축의 생산, 사육, 도살에 사용된다. 사실은 이제 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담수는 지구에서 굉장히 제한된 자원이고, 이것들이 30% 정도가 고기를 얻기 위한 가축의 생산, 사육, 도살에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그런 제한 요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억 톤의 곡류가 매년 가축에게 먹여주고 있다. 그런데 3kg 정도의 곡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0.5kg 정도의 고기일 뿐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인류가 10억 톤의 곡물을 소비하는 동안 똑같이 그 정도의 양 10억 톤이 동물의 먹이로 쓰여지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1억 톤의 고기와 3억 톤의 분뇨를 생산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이 인간들의 이제 육류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정당하게 인간들에게 돌아가야 될 곡식들이 부유층의 이제 그 고기 소비로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OECD 국가들이 매주 하루 정도 고기 없는 날로 정해서 그걸 지킨다면 올 한 해 배고픈 사람들은 모두 먹일 수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모두 먹일 수 있는 1억 2천만 톤의 식량용 곡물이
여분으로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 없는 날로 만들어서 이 식량의 문제를 한번 극복하는 전지구적인 활동들을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 전체가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까 한번 지적했던 것 같아요. 네. 음. 대중의 만연한 가난의 진짜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지 자연의 부족함이 아니다. 세상의 결핍은 지구의 무능이 아니라 나눌 줄 모르는 인간의 무능에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책 전체를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기후 환경의 문제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문제에 있어서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나라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환경 보호와 마찬가지로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호프자런 과학자죠. 예, 노르웨이에 있는 여성 과학자의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 책이 굉장히 좀 문체 자체도 그렇고 물론 번역하신 분이 뛰어나신 분이셔서 그런지도 몰라도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내용도 아주 구체적인 과학자다운 구체적인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독을 좀 보내드리고요. 재밌는 책으로 한번 읽으시고 댓글로 이런 소감도 함께 좀 나눠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